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로그 그리고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로그다. 두 번째가 성질. 자, 이렇게 총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로그입니다. 로그의 탄생이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자. 해봐. 2의 네모 제곱을 했더니만 4가 되었대. 이때 네모는 뭘까? 네모 하니까 좀 웃기나? 뭐 할까? 세모가 아니고 저 뭐고? 2의 x제곱을 했더니만 4가 되었대. 그럼 이때 x는 뭐가 될까? 어우, 똑똑한다. 자, 그럼 2의 x제곱을 했더니만 8이 되었대. 그럼 이때 x는 또 뭘까? 3. 오씨, 별로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잘 맞추네. 자, 그럼 좀 쉬운 문제 낼게. 우리 기봉이. 자, 2의 x제곱을 했더니만 5가 되었대. 씨, 눈빛이 좋댔다. 자, 이제 더 이상 이 값을 이제 찾아내려고 했더니만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수로 받아들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하자. 지수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네. A의 x제곱이 B가 되었을 때 지금부터 x를 뭐라 부를 거냐 하면요. x는 우리는 로그 A의 B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는 하나의 수다. 무리수의 일부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 A를 지금부터 뭐라 부르냐면 우리 지수에서 A를 뭐라 불렀지? 밑이라 불렀다. 그래서 이 녀석도 이름은 똑같습니다. 뭐라 부른다고? 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이때 B.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른다? 진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뭐라 부른다고? 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로그 A의 B 이것을 무엇이랍니까? 라고 하면 하나의 숫자다. 이것도 뭐라고? 이거 자체가 그냥 뭐라고? 수다. 얘들아, 루트 2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된다. 루트 2를 왜 루트 2라 썼지? 어떤 수의 제곱이 2가 됩니다. 그 어떤 수를 우리가 찾아봤더니만은 비순환 무한소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다 적기 어려우니까 어떠한 근호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한 거죠. 그래서 루트 2의 의미는 뭐라고?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입니다. 이런 말이잖아. 자, 로그 A의 B도 무슨 말입니까? 로그 A의 B라는 값은 A를 X제곱 하면 A를 어떤 수 이만큼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다? B가 됩니다. 이런 숫자를 우리는 로그 A의 B라고 표현을 한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것은 수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로그라는 숫자. 얘들아,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실수 파트에서 중3 때 실수 파트에서 근호라는 걸 배우고 루트 A라는 걸 배웠을 때 수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실수 범위 내에서 수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근호 안에 있는 숫자는 반드시 어떤 범위여야만 했지?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해. 그때는 실수 범위 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지? 자, 로그도 우리가 어떻게 기호로 표현한 숫자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숫자로 쓰기 위한 이 숫자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해. 여기까지 괜찮나? 자,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 부른다. 자, 첫 번째가 로그고요. 두 번째가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뭐라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자, 두 가지가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진수 조건이란다. 무슨 조건?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은 B를 우리는 진수라 했네. 자, 그래서 진수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반대로서 밑조건 진수 조건인데 왜 진수를 먼저 썼을까? 뭐라 했나? 자, 그래서 밑조건이라고 하자. 밑조건.
자, 밑조건은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A는 뭐보다 크고요? 0보다 크고요. 그리고 A는 절대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1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녀석을 우리는 무슨 조건? 밑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그라는 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됩니다. 밑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밑은 반드시 0보다 크되 1은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진수는 1은 돼도 된다는 말이네. 자, 그럼 왜 그런지 보자. 자, 진수 조건은 밑조건을 먼저 보자. 밑조건. 자, 밑이 만약에 밑이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한번 해보자. 0에 x가 2라고 한번 해보자. 어떤 수라고 한번 해보자. 요가 괜찮지? 뭐 예를 들어서 0에 이 녀석을 예를 들어서 우리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노? 밑을 표현하기로 했지. 자, 어떤 수를 a라는 숫자를 2라고 한번 해보자. 요가 괜찮지? 자, 그러면 0을 아무리 거듭 제곱해봐야 아니면 바꿔서 생각해볼까? a라고 할까? 이 녀석을 a라 하고 이 녀석을 2라고 한번 써보자. 지수 조건이니까 양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 괜찮지? 0을 아무리 거듭 제곱해봐야 2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 밑은 절대 뭐가 되어서는 안 돼? 0이 되어서는 안 돼. 요가 괜찮나? 또는 음수도 한번 보자. 음수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 2라고 하자. 이 녀석을 a라고 합시다. 요까지 괜찮나요? 자, 어떤 음수를 거듭 제곱해서 반드시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잖아. 그래서 밑도 음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네. 그래서 밑도 음수를 표현해서는 안 돼. 요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만약에 밑이 이번에 뭐라고 표현한다면 1이라고 한다면 자, 1을 아무리 거듭 제곱해봐야 누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돼. 그래서 밑은 0, 음수 또는 1이란 표현으로서 로그를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진수도 똑같아. 자, 진수도 보자. 자, 진수가 만약에 0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진수가 0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밑조건을 만족하는 수 아무거나 써보자. 2에 얼마? 진수가 0이라 해보자. 이 값을 어떠한 값 A라고 해보자. 2를 거듭 제곱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절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겠네. 자, 그럼 진수가 음수라고 한번 해보자. 진수가 음수라고 하면 2를 A만 곱할 거야. A 제 거듭 제곱할 거야. 양수를 거듭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잖아. 그래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밑조건, 진수 조건. 이 녀석을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로그입니다. 로그는 제일 첫 번째 어디 시작했다? 지수에서 시작을 했어요. A의 x제곱이 뭐일 때? B일 때, B가 될 때 그때의 지수인 x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표현한다고? 로그 A의 B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얘들아 지수에서 로그로 왔기 때문에 로그에서 다시 뭐로 갈 수도 있어야 된다고? 지수로도 갈 수 있어야 돼. 자, 어떻게 씁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B가 C입니다. 이 구조는 지금부터 뭐라 표현한다고? A를 했기 때문에 C 제곱했을 때 누가 나와야 된다고? B가 나와야 된단 말이네. 그래서 로그를 뭘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지수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 자, 얘들 둘이는 서로 역연상 관계야. 쉽게 말하면. 맞니?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로그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로그를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지수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첫 번째 로그입니다. A의 x제곱이 B일 때 x는 로그 A의 B라 하고 이때의 A를 우리는 뭐라 부르고? 밑이라고 하고 B를 우리는 뭐라 부르자? 진수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그 로그도 숫자입니다.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밑조건과 진수 조건을 항상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밑조건입니다. 뭐라고? 밑은 항상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1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진수입니다. 진수는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로그라는 숫자를 이제 받아들였어. 우리는 로그를 받아들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로그의 숫자를
로그라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아우, 머리 아프니까 말도 꼬이고 이러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하여 이제 로그를 사용해야 됩니다. 약간의 일종의 어떤 느낌이냐면 숫자로 따지면 약간 구구단 같은 거다. 그건 기계적으로 외워서 써야 된단 말이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로그의 성질입니다. 자, 로그 성질 그 첫 번째입니다. 로그 성질 첫 번째.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로그 A의 A는 지금부터 얼마? 1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로그 A의 1은요 0입니다. 일단 결과치 다 적어놓고 하나하나 뜯어서 쌤이 증명해 줄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로그 A의 B의 K제곱입니다. 자, 이 녀석은요 진수의 지수는 로그 밖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 쓰면 된다고? 갤러그 A의 얼마? B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녀석은 K 곱하기 로그 A라는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자,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자, 이 녀석은 밑이 같은 두 로그의 합은요. 얘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로그 A의 M 곱하기 N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 나중에 쌤 다 증명해 줄게. 자, 그리고 로그 얼마? A의 M 빼기 로그 A의 얼마? N.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로그 얼마? A의 N분의 M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녀석은 우리가 밑변환 공식이라 부른다. 뭐라고? 밑변환 공식. 왜? 얘들아, 3번을 저게 성질을 사용하려면 밑이 A로 지금 같은 거지. 그러니까 밑이 항상 같다라는 보장 자체가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그래서 밑이 다른 두 로그를 밑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밑을 변환한다라는 말이다. 자,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로그 A의 B라는 로그는요, 지금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 임의의 밑을 사용하여 로그 C의 B를 로그 C의 A로 나눈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 녀석의 밑변환 공식의 성질에 의하여 로그 얼마? A의 B는요, 밑과 진수가 자리가 바뀌면 무슨 수가 되어버리냐면 역수가 되어버려요. 얼마? 로그 얼마? B의 A 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이다. 자, 우리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똥 튀어나올 수 있다 했다. 맞지? 자, 밑도 똑같습니다. 밑의 지수도 앞으로 통 튀어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튀어나올 거냐라고 하면 밑의 지수는 분모로 갈 거고요. 이 녀석은 분자로 갈 겁니다. 그리고 로그 얼마 A의 B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얼마냐면 A의 지금부터 로그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지수로 들어갈 거야. A의 로그 B의 C제곱입니다. 자,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이 밑의 A와 지수에 있는 진수, 이 녀석 둘이가 자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C의 로그 얼마 B의 A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뭐 괜찮노.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쭉 적어줬는데 맞지? 자, 일단은 이 6가지다. 이 6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계속 써야 되는 도구 중에 하나다. 숫자인데 맞지? 자, 그럼 이제 왜 그런지 It's 증명 타임.
이때가 제일 재밌지. 자, 갑시다. 첫 번째 1번 증명 한번 해보자. 심플하다. 로그 A에 A는 왜 1입니까? 얘들아, 쌤이 아까 이런 이야기 했다. 로그를 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지수를 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 로그. 그럼 A를 뭐 제곱해야 A가 될까? 1이겠네. 맞지? 별에 몇 제곱을 해야 1제곱 해야 그냥 그대로 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밑과 진수가 같으면 무조건 얼마가 될 거라고? 1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자, 똑같이 로그 얼마? A에 뭔 제곱을 해야 1이 될까? A는 당연히 0이 아니기 때문에 뭔 제곱해야 될까? A에 몇 제곱해야 1 돼? 그래서 진수가 1이면 이 로그 값은 무조건 얼마라고? 0이다 라고 두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로그 A의 B의 K제곱이다. 로그 A의 B의 K제곱이다. 자, 이 녀석 값을 난 모르니까 간단하게 T라고 두자. 여기까지 괜찮지? 쌤이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수는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로그로 로그를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지수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럼 A의 T제곱이 B의 K제곱이랑 같단 말이네. A의 T제곱이 B의 K제곱이랑 같다라는 말이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나는 이렇게 쓰자. 뭐냐면, 자, 이 녀석은 난 요렇게 표현하면 될 거 아니야. 양변에다가 뭘로 나눌 거냐면, T, 잠깐만, 내가 뭐 해야 되지? T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잠깐만. 야야야. 다시 가자.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K는, 잠깐만, 요 녀석에서 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B의 K제곱은 얼마? A의 T제곱이 되는 거고. 괜찮지? 자, 그러면은 나는 이 녀석을 양변, K를 구하고 싶으면 K는, 그럼 나는 로그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네. 얼마냐면, K라는 녀석은 밑이 얼마니까는, B니까는 로그 얼마? B의 얼마? A의 T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뭐가 바뀐 것 같은데. 오잉? 잠깐만 다시 봅시다. 뭐가 잘못됐지? K 이 녀석을 내가 T라고 한 거잖아. T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T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맞죠? T니까는 K. 죄송요. T를 찾아니까 저 녀석이 K로 양변을 나눠야 되잖아. 죄송합니다. 자, 양변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보자. K분의 1제곱을 하자. 괜찮지? 자, 그래서 너는 얼마? A에 K분의 T제곱이 누가 되는 거고? B가 되는 거고. 난 지금 T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아까 전처럼 지수로 그대로 표현합시다. 이 녀석이다, 이 녀석. 지수. K분의 T라는 녀석이 누구냐면 로그 A의 B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양변에다 뭘 곱해주면 되는 거야? K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T라는 녀석이 누구냐면 K 로그 얼마? A의 B가 됐네. 근데 T가 누구였냐면 너였거든. 근데 이 녀석이 또 T라면서, 그래서 너랑 결국은 뭐 해졌다? 같아졌다. 결국은 이 K는 뭐 앞으로 통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겠네. 여기까지 괜찮나? 진짜.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로그 A의 M.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이 녀석은 로그 A의 MN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녀석 때문에 로그가 탄생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야. 로그의 탄생과 로그의 패망이 있다. 로그가 왜 제일 처음에 나왔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얘들아, 천문학자들 보면 막 영화 보면 막
계단 타고 올라가 막 계산 겁나게 하지 맞아. 맞아. 근데 천문학자들이 뭐가 없어? 머리가 없지. 아유, 천문학자들 머리 없다고 욕한 거 아닙니다. 자, 뭐냐면은 많은 계산을 해야 된다. 숫자가 겁나게 커져. 계산하는데 숫자가 커진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 뭐를 많이 하기 때문이야? 숫자가 얘들아 계산하는데 커졌어. 숫자가 점점점 커져. 왜 커질까? 어떤 연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곱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숫자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막 이래 막 옛날 수학자들 막 어떤 거 보면 막 칠판 위에 막 계단 타고 올라가고 막 계산하고 하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커져.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숫자를 곱을 합으로만 계산해서 다시 곱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만 내가 알 수 있다면 그럼 숫자의 크기는 뭐해질까? 작아질 거야. 그게 이제 바로 이 로그의 성질이다. 자, 뭔 말입니까? 자, 지금부터 이 성질을 왜 이런지 한번 증명해보자. 자, 간단하게 이 녀석을 나는 뭐라고 둘 거냐면 t라고 둘 거고 이 녀석을 나는 뭐라고 두냐면 s라고 둘 거야. 그럼 t 더하기 s가 이 녀석이 나오는 것만 확인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갑시다. 자, t 로그 a의 m이 나는 t라고 했으면 결국은 a의 t제곱은 m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로그 얼마? a의 n제곱이 s다라고 하면 a의 s제곱이 누구다? 라지 n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간다. 왼쪽은 지금 t 더하기 s꼴로 표현돼 있어. 자, 오른쪽 먼저 보자. m 곱하기 n은 그럼 이 변변 뭐 하면 될까? 곱하면 되겠네. 자, 변변 곱하면 a의 얼마? t 더하기 s라는 제곱이 내가 찾는 mn이고 요거 괜찮나요? 자, 여기다 로그 갖다 씌워놓은 거네. 자, 그래서 로그 얼마? a의 t 더하기 s 아이고 이거 있다고야. t 더하기 s는 로그 a의 mn인데 오른쪽은 이 녀석 그대로네.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은 성질 두 번째에 의하여 이게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지? 튀어나갈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성질에 의하여. 자, 그리고 첫 번째 성질에 의하여 로그 a의 a는 뭐였다? 1이야 이게.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t 더하기 s랑 같은데 이게 t 더하기 s라면서 그래서 세 번째 성질도 만족을 하겠네. 자, 세 번째 밑에 거는 변변 뭐 해주면 될까? 빼주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니? 나누어주면 돼. 죄송합니다. 나누면은 자, 밑에 거는 이 녀석은 아까하고 똑같은 구조로 시작을 하는데 요번에는 변변 뭐가 해진다면? 나눈다면 a의 뭐가 되는 거고 t-s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 n분의 m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결국은 t 빼기 s꼴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이 뭐 해진다면? 빼진다면 이 녀석은 뭘로 바꾸면 됩니까? n분의 m꼴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로그의 성질입니다. 밑이 같을 때 두 로그의 합은 곱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두 로그의 차는 나누기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 이번엔 네 번째 밑변환 공식입니다. 이거 뭐 갖다 쥐어pis다. 에라이 씨. 자, 다시 보자. 자, 여섯 번째가 있었네. 여섯 번째가 뭐였냐면 A의 뭐였지? 로그 B의 C는 이거 두 개 자리가 바뀐다 했지. 자, C의 로그 B의 A다. 이 치우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맞아? 자, 몇 번까지 했지? 근데 몇 번 증명해야 돼? 4번 할 차례가? 자, 그럼 4번 증명합시다. 자, 밑변환 공식입니다. 자, 갑시다. 자, 로그 A의 B를 나는 간단하게 T라고 하자. 저 녀석은 C니까 C라고 하자. 어떤 수인 C라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C 하지 말고 T라 하자.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쌤이 아까 했지만 로그를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지수로. 그럼 A의 T제곱은 B라고 쓰면 되는 거지. 자, 얘들아, 자, 로그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나? 로그 A의 별이랑
아니 무슨 소리야. 별이랑 달이랑 같으면 로그 A에 별이랑 로그 A에 달이랑 뭐 할까? 같겠지. 맞니? 자, 그러면 요 구조를 사용할 거야. 어떻게 쓸 겁니까? 라고 하면은 이 녀석을 양변에다가 밑이 특정한 수인 로그를 똑같이 씌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난 C라고 표현한다면 왼쪽에다가 로그 C의 A의 T제곱은 로그 C의 B랑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는 성질들 하나하나 쓴다. 이 T는 뭐 할 수 있다고?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네? 그리고 양변을 뭘로 나눌 수 있는 거야? 로그 C의 A로 나눌 수가 있네? 그럼 T는 결국은 누구랑 같다고?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랑 같다는 말이네? 근데 T가 누구였어? 너였어. 로그 A의 B는 특정한 밑으로 바꾼 상태에서 밑이 A인 놈이 진수로 가고 진수인 B가 분자인 진수로 가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린 지금부터 뭐라고 부른다고? 밑변환 공식이라 하는데 가면 밑과 진수가 자리가 바뀌면 왜 역수가 됩니까?는 심플하게 로그 A의 B를 밑변환 공식인데 밑을 뭐로 쓸 거냐면 B로 쓸 거야. 자, 그러면 밑을 B로 쓰자면 너는 로그 B의 B가 되는 거고 로그 B의 A가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 1번 성질에 의해서 뭐라 불렀지? 1. 그럼 밑과 진수가 자리가 바뀌었다니 뭐가 되는구나? 역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두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밑변환 공식 증명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누구랑 같다고? 두 번째 거랑 똑같이 하면 되겠네. 맞니? 자, 그러면은 마지막 여섯 번째 봅시다. 자, 여섯 번째 증명을 합시다. 자, 자리를 왜 바꿀 수 있느냐? 똑같습니다. A의 로그 B의 C. 이 녀석을 나는 지금부터 간단하게 또 똑같이 T라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두 수가 같으면 밑이 똑같은 로그를 씌우더라도 같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밑이 B인 양쪽에 로그를 딱 씌울 거야. 뭔 말입니까? 라고 하면 밑이 B인 로그. 그래서 로그 B에 뭐라고 쓰냐면 이제 이 녀석 숫자인 A의 로그 B의 C는 얼마냐면 밑을 B인 로그를 씌웠으니까 로그의 B의 이 녀석은 T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밑이 B인 로그야. 그러니까 손바닥과 손바닥이 같은데 그러면 로그 B의 손바닥은 로그 B의 손바닥이랑 같습니다. 이런 말인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쳐다봐야 될 애가 너다. 너는 지수에 있다. 그래서 몇 번째 성질이에요? 두 번째 성질이에요. 너가 앞으로 통짜배기로 통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쓰냐면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이 로그 B의 T라고 돼 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럼 간다. 얘들아,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들 둘이 자리가 뭐 할 수 있다고? 바뀔 수가 있어. 그 말은 즉서 너가 뭐가 되고 A가 되고 너가 뭐가 되면 된다고? C가 되면 된다는 말이네. 여기까지 괜찮나? 잘 따라오나? 자, 이제 다시 아까 했던 거 역순하시면 됩니다. 재조립한다 하면 돼. 이 녀석 이제 가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여기 지수로 갈 수 있는 거지. 지수인 놈이 통 튀어나왔으니까 다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지수로도 들어갈 수 있겠네? 왜? 두 번째 성질에 의하여 로그 A의 B의 K는 켈로그 A의 B랑 같다면서 그럼 켈로그 A의 B는 로그 A의 B의 K제곱이랑 같다면서 그냥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이 녀석이 C의 지수로 갈 수 있단 말이네. 자, 그럼 다시 또 적을게. 자, 로그 얼마 B의 C의 로그 얼마 B의 A는 로그 얼마 B의 T랑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너가 곧 누구랑 같다고? T랑 같다는 말이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러면 이 녀석이 T랑 같으니까 원래 이 녀석이 T라면서 그러면 얘가 T고 얘가 T니까 얘들 둘이가 뭐하구나? 같구나. 즉 A와 C와 A는 자리를 뭐 할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다. 기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의 성질입니다. 자, 로그 성질이 왜 이런지 내가 이제 쭉 증명을 다 해줬고, 가끔씩 뜬금없이 학교 시험 1번에 증명 문제가, 로그 증명 문제가 나온다면 밑변환 공식이 잘 나온다. 그리고 이때가 나왔던 문제 중에 이 녀석이 나왔거나 이 녀석이 나왔었다. 내가 본 거는, 다른 거는 본 게 없었다. 내가 본 거는. 몰라, 다른 어떠한 학교에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 시험지는 뭐 자주 나오고 이러진 않았다. 뜬금없이 그냥 이제 증명 문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밑변환 공식과 요 형태가 이제 등장한 적은 있었다. 그냥 자, 그래서 로그는 얘들아, 이 성질은 여러분들이 구구단처럼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처음엔 어색하다. 진짜 어색해. 당연하지. 얘들아,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왔을 때 루트라는 숫자를 봤을 때 오 마이 갓, 뭔가 낯설잖아.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야. 수가 어려운 이유는 낯설기 때문이야. 제일 처음에 너가 아이 봤을 때도 뭔가 좀 이상했잖아. 약간 뭔가 좀 손에 잡히는 이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 좀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 아이는 이제 그런 말 안 썼으니까 아이가 또 힘들지. 자, 루트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보자. 무리수. 제일 처음에 근호 쓰고 이런 게 뭔가 좀 어색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당연지사 받아들이면서 쓰고 있잖아. 뭔가 2차 방정식 푸는데 인수분해가 안 됐는데 근해 공식 안 했는데 갑자기 루트가 아니고 안에 제곱수 나오면 뭔가 이상해지잖아. 루트라는 게 당연히 받아. 똑같아 얘들아. 로그라는 숫자도 무리수야. 받아들이는 숫자란 말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총 무리수 5종류 중에 여러분이 총 몇 가지를 배운다고? 4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가 무리수, 누구 배웠지? 문자형 무리수, 파이. 그 나중에 미적분 일하게 되면 익스포넨셜이라고 해서 자연대수를 배운다. 두 번째가 뭐 배웠지? 무리수? 루트! 세 번째가 뭐 배웠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네 번째가 뭐 배웠지? 그래, 로그.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로그의 성질이고요. 자, 쌤이 지금 어디까지 설명을 했냐면 27조, 28조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정독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그 내용 끝!